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 통합 기획을 확정하고 높이 규제 등으로 막혀있던 강북권 노후 주거지 개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달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알려진 경매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회복하자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한강변 로또 청약이란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공공분양 사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가 본 청약에서 39가구 주인을 새로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사전 청약 당첨자 중 청약 자격이 확인된 인원을 제외한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서울 안에서 6억 원 미만 소형 아파트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1년 이상 올라서 매매 가격이 오르고 또 규제 완화로 분양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1, 2인 이 소형 가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서울 일대 소형 아파트.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보다 늘 발빠른 투자처 저희가 선점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언제나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올라간다 하면 사고 내려간다 하면 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부동산은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은 매수할 때 이미 매도할 것까지 어느 시점에서 매도가 가능한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니까 사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요. 오르고 나서 팔려야 내가 돈이 되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가격은 올랐는데 팔리질 않아요. 그럼 차익 실현이 안 됩니다. 세금만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꼭 매수를 할 때는 이게 차익이 났었을 때 그 정도면 팔린다 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3억 샀는데 내가 4억에 팔아야지. 그러면 얘는 4억 5천, 5억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되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3억 사서 얘가 한 3억 5천 원 올라갈 거야 생각해서 3억 5천 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그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여러 가지 Q&A까지 섞어서 한번 조언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989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앞에서 우리들 마음이 늘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데 그래도 차동백 대표님 말씀 듣게 되면 그래도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꽉 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정보들 다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이 무료 세미나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바닥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어떤 시기라서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오후 1시에 지하철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 나오면 1분 거리에 있어요. 여기서 선착순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이든 기타 그다음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 위험한 부동산.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왜? 위험 요소들을 보자고요. 공사비가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상태 같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은 재개발이든 뭐든 이렇게 사놨다가 재건축이든 되면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비 계산해 버리고 나면은 하나도 돈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금리 이거 금융위기 코로나 오기 전에 비해서 금리 지금 높잖아요. 가격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비싼지 싼지 누가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정대되었고 국가에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자, 초고령화 사회 되면은 나이가 일반적으로 60 이상 지나면은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사는 집에 거의 다 살지. 초고령화, 초저출생, 자영업자 파산이 지금 거의 코로나 때 2배에 이르는다고 그래요. 세계는 미국이 양분화를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가면서 우리 시장은 좁아지고 있죠. 국가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제 눈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러면서 거의 고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지금 비싸요. 경기도나 저렇게 비인기 지역을 제외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산다.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전한 투자를 해라.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정말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정말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상승이 아니다. 뭐냐? 그냥 반등이다. 반등. 21년 고점 그 밑에서 움직이는 반등 구간이다. 그냥. 이것이 21년도 가격을 찔고 쳐 올라가야 그것이 대세적인 상승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밀릴 확률이 높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떨어지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걸 올라오는데 그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야. 항상.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도 차익 실현이 어렵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가격에 사겠느냐 이게요. 다른 사람이. 가격이 그래 몇천 올랐어. 샀더니 좋아 이렇게 올랐어. 좋죠 기분. 근데 오른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 사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세가율은 강남 같은 데는 지금 45% 수준밖에 안 돼요. 강북도 기껏해야 6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전세가율이 강남이
거의 한 70% 거의 가까이 육박을 해야 30억짜리 같은 뭐 한 10억 갭 투자 이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그다음에 전세 살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은 전세가율이 지금 70%막 80% 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런데도 서울이 궁극적으로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세미나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부동산 투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미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이런 좀 명언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단편적인 정보들만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좀 시계열을 넓게 해서 보면 그 전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 회복해 나가는 반등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다 들어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무료 세미나 자리인데요. 자, 금요일부터 사실 주말 같은 기분 느끼게 되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함께 하시면서 알찬 부동산 정보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그냥 놀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세미나에서 알찬 정보들 챙겨가시면 훨씬 더 뿌듯한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창구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2638-3971번 열려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4억 정도의 자금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2, 3년 더 기다려야 하는지와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여유자금 4억 원이 생긴 상황인데 바로 지금 현재 아파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2, 3년 정도 기다려서 투자를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이 부분 궁금하신 거고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유망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시기와 지역에 대한 고민들 자,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답안이 될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매도 후에 자금이라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투룸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네, 투룸 빌라를 8월 말에 잔금, 네, 투룸 빌라를 팔았군요. 네, 예, 자, 투룸 빌라를 팔아서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할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억으로 아파트 뭐 살만한 거 혹시 둘러보셨나요? 서울 쪽은 구축 갭 투자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뭐 분양을 청약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계약금만 가지고 2, 3년 뒤에 뭐 전세를 구한다든지 네, 고민이 많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없나요? 현재는 네. 아무것도 없군요. 그럼 8월 청약은 말에 잔금이 끝나면 이제 무주택자로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약은 몇 년이나 불입을 하셨을까요? 지금 뭐 12개월만 지나도 경기도권은 1순위가 되더라고요. 1순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우선 청약 정리를 하자면은 청약은 지금 불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실 좋게는 3기 신도시 같은 데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밑으로는 당첨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5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약이 제대로 돈 불입한 게 없으시다면 청약 전략은 맞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네네. 여보세요? 잘 안 들려서 제가 네. 묻는 거예요. 아, 잘 안 들리세요? 네, 네네. 이제 잘 들려요. 그렇게만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예. 방송 보고 있으면 혹시라도 텔레비전 소리는 꺼버려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돈은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나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돈으로 바뀌는데 이 돈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합한 돈이기도 해요. 그죠? 네. 갭 투자로 들어갔었을 때. 맞죠?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지금 흐름을 보고서 지금 궁금한 게 그러잖아요. 지금 사면 아파트 올라갈까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 3년 기다렸다가 네. 그냥 그 자금을 묵혀두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네.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구입을 해서 놔두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2, 3년 더 기다릴까요?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면 네. 이 아파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었지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흐름을 한 번만 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왔냐면은 21년도에 찍고요. 고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올라갔어요. 거의 21년 고점을 찍자면 대충 이래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강남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현재.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가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다 얘기하잖아. 그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그래프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내려올 때는 왕창 내려오지만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나 또 내려갑니다. 그러나 또 반등합니다. 이 얘기까지 제 자료를 찾아보면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이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21년도 최고점 가격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대세 상승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한두 개 단지는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저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시점에서 거의 끝점 가까이까지 거의 와간다. 지금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몇 억씩 가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는 빌빌빌빌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제 의견대로 한다면은 일단 최소 짧게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기다려봐라.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서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그래프가 역으로 떨어지면 다른 데는 볼 필요 없어요. 1년 정도는 더 기다려보고 앞으로 이게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야 된다고 하면은 이 돈은 서울은 구입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이 다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가려면 대출까지 일으켜야 되니까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경기도권에서 지역이 나름대로 좋은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극히 많이 떨어진 물건이 있다면 실수요 목적으로 그것도 투자 목적이 아니 그런 경우는 구입한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지금은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맞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 재산이잖아요. 그죠? 네. 여보세요? 네. 전 재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돈에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떨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잘 지켜내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4억 원으로 아파트 투자를 해볼까요, 말까요 하고 고민하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거 조금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기다려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조급증 생기게 되는데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투자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지금 이야기들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인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7637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십니다. 신천동 장미 1차 거주 중입니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1차 아파트. 이게 굉장히 지금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죠. 6월 말에 서울시가 또 장미 1, 2, 3차 아파트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도 열고 지금 재건축 계획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잠실 한강뷰 마지막 재건축 아파트로도 불리는 장미 아파트. 자, 일단 장미 1차 아파트 매도 쪽으로 이미 마음을 좀 굳히신 건지 저희가 문자다 보니까 다른 정보들이 없어서 조금 제한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답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질문 오면은 이 아파트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쁘면 팔아라 그럴 거고 좋으면은 팔지 마라 할 거거든요. 지금은요 서울 시내에 있는 어지간한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는 거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거주 후에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모르고는 제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거주 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 만약에 이거 매도 후에 그렇다면 그냥 사세요. 좋아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다 보면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현재의 공사비가 세월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안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진행이 하루아침에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 단계 이전까지는 잘 가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공사비가 얼마고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고 뭐 기타 등등의 변수가 나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업시행 인가 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 보유를 좀 하셔라. 매도 시점으로 굳이 따면 이걸 이제 팔더라도 상관없고 여기 거주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두 가지를 나누겠어요. 첫째,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얘기해요. 그냥 이걸 그냥 단순하게 갭 투자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거주하고 있다면 첫째, 일단 거주하고 있으니까 보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유자는 누구냐? 이게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50대. 여기는 보유를 해도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60대 이상 가버리면은요. 이거 재건축 해가지고 들어가려면은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그냥 그렇게 낡은 집에서 그거 하느니 저라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도 충분히 자금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매도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이걸 거주하고 있다면 그냥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매도 시점은 벌써 지금 높으면 다 매도예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좀 지켜보시죠. 지금 가격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21년도 고점 대비
내려왔다가 엄마 아파트만 하더라도요. 28%가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5% 1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엄마 아파트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또 어떤 아파트는 살짝 또 반등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반등 후에 수평 가고 있고요. 지금 이미 지금 반등됐다도 지금부터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1년도 가격에 거의 근접에 다가가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을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21년도 가격으로 가버리면은 강북의 마포 지역의 강북 지역은 다 20억 넘어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 지역도 다 15억대는 가야 돼요. 20평대도 다 기본적으로 12억, 13억 가야 되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사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진행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문자로 들어온 고민 사연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문자로는 너무 제한된 정보만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좀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을 딱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정보로 미뤄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신천동 장미 1차 아파트 매도 시점 궁금하게 여기셨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지금 좀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에서 50대, 50대 이하라고 하신다면 재건축 좀 충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주변에서 뭐 재건축 다 될 것처럼 막 이야기들이 나와도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시청자분이 60대 이상이시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기다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 지금 드렸습니다. 답변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인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2294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시네요. 다세대 주택 2채 보유 중이시래요. 근데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서울 업무 지역 내 역세권 소형 주택에 갭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역세권 소형 주택 갭 투자 여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역세권 소형 주택은 지금 갭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시기의 적절성 이 부분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 다세대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다세대보다는 저는 오피스텔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오피스텔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그 세입자분들이 똑같은 규모, 똑같은 형태라면 오피스텔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세대가 나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이건 안 돼요. 매수가가 많이 낮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 갭이 아주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시기로 보면은 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물론 똑같은 오피스텔 건물 안에 다 그것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종류들은 갭 투자를 하기에 지금 현재 정말 최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도 거의 전세가율이요. 거의 80%, 90% 가까이 육박하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이런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아예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근데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분들은 그 월세 받아서 무슨 돈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한꺼번에 돈 올라가는 아파트 재개발 쪽만 고민을 가하죠. 그런데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오피스텔들도 가격이 높았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전세 사기니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두 채가 아니라 추가 매수 2개든 3개든 더 하셔도 된다. 이거는 절대 안 까먹는다. 물건만 잘 사면 까먹을 일이 없다. 말 그대로 자산 손실 안 난다. 그리고 기회 닿으면 월세로 돌리면 지금 서울 시내는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했는 보면은 A라는 이 지역에 이게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에 1억 5천 정도 내외인데 이게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은 얼마? 뭐 4천에 60, 1천에 이게 내용에 따라 달라요. 1천에 75, 뭐 70 이렇게 가까이 나와요. 물건 자체가.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5%가 막 넘어가요. 이거는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절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수익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서 자산 감소가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전세 사기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사라 그러면 그거 사서 돈 돼 이러면서 많이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매가가 떨어진 거예요. 월세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갭 투자하기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제가 이 상담 시간을 최대한 오늘 줄이고 그 나머지 오늘 일주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황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분처럼 이런 거는 적극 추천입니다. 적극 하십시오. 예, 세미나 오셔서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괜찮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다세대 주택 두 채를 이미 보유 중이신데 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래서 더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피스텔 이거는 지금 뭐 한 채든 두 채든 여력이 되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물론 근데 어느 지역에 있는 걸 매수를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훨씬 더 좋은 선택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창구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이고요. 전화번호 뒷자리 039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부모님께서 지금 자녀의 고민을 대신 보내주신 것 같아요. 30대 미혼 자녀, 현재 전세 거주 중입니다. 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할까요? 아니면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참 늘 언제나 고민이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의 시기는 과연 언제가 적기일까라는 고민들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시점 내 집 마련 여부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상담하셨던 분에게 뭔가 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것만 정리하고 이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소형주택 갭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케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위치는 당연히 위치는 좋아야 되겠죠. 역세권이어야 되고 그것도 핫한 역세권이어야 되고 조건이 갭이 작아야 돼요. 전세를 놨었을 때 진짜 몇천 안 들고 할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를 놨을 때도 월세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월세 수익률이 거의 최소 4.5%에서 거의 한 5% 육박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물건을 갭 투자하는 것이지 역세권에 있는 다세대는 무조건 갭 투자해라.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이분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세입자예요. 전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세를 살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수.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전세가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러한 현상을 있으려면, 이런 현상이 기대가 되면 사야 되겠죠. 당연히.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 사이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왜 보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치상 전세가율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되면 그때 매수자들이 들어오더라, 이 갭투자 매수자들이 들어오더라 하는 선례가 있어요. 경험치. 그걸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우리가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50%다, 70%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가가 10억이라면은, 그러면은 얘는 갭투자 비용이 5억이 돼요. 얘는 갭투자 비용이 3억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갭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그런데 그러면은 갭투자 수요가, 우리가 수요라고 했었을 때 일반 실수요가 있고, 실수요는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이 하나씩 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갭투자 수요는 집이 하나인데 더 사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아들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더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내가 실수요자들만 이 시장에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 가격은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 기준, 아니면 별로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물가상 1년에 2%니 뭐 이런 정도. 월세보다 못하죠. 그런데 이것처럼 전세가가 높아지면, 아, 이거는 돈 얼마 안 들고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런 서울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갭투자로서 추가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가율을 꼭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 서울 시내에 있는 전세가율을 보면은 서울 시내 전세가율이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대충 한 35%에서 한 45%, 지역에 따라서 약간 50% 가까이 된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강남 주변에는 가면은 몇 퍼센트냐? 55에서 60%. 자, 그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예를 들어서 강북이니 강선이 뭐 이렇게 가면은 애들은 60%에서 뭐 65%, 이거는 조금 무리고요. 요 정도 내외. 그러니까 강남 바로 위에, 그리고 바로 위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70에서 80%까지 밀고 가야, 강북에 있는 아파트도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약 한 70% 가면은 투자 금액이, 갭투자 비용이 약 한 5억 정도 미만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이게 갭투자가 7억 이렇게 가면은 붙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강남부터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출발되니까 강남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의 전세가율을 지금 보면은 지금 뭐 그냥 45%, 40%도 많고요. 전세가율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지역의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죠. 투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적어도 전세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몇 년 동안 가기 전에는 전세가율이 70% 80% 가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이 전세 많이 올라간다 하지만 전세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별로 물가 차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뭐 몇천 좀 오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전세가가 뭐 우리가 매매 가격처럼 전세 올라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부터도 전세도요,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가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때는 또 떨어졌다가 이때는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거의 대다수다 아직은. 그래서 최종 결론, 전세를 살더라도 전세가율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전세가 올라가니까 물건을 사겠다, 그거는 아직은 멀었다.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제가 보는 눈에는 2, 3년 더 지켜봐야 된다. 충분히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결국에는 전세가율은 전세가 올랐다기보다는, 전세도 오르지만 매매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높아지죠. 그렇게 되는 시점이 와야 우리가 바닥으로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수는 금지, 이렇게 결론 내드립니다. 네. 우리가 좀 체감하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있는데 지금 전세 시장이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들, 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시장을 제대로 본다면, 이 수치들 나와 있는 것들 제대로 파악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이 꼭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급하게 지금 집을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차분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세미나 안내와 함께 또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경제 이슈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한국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은 그 나라 경제가 침체되면은요, 부동산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제 요소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고금리 고물가입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걸쳐서, 제가 얘기했죠. 금리가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는, 이 경우는요, 그거는 경기가, 예를 들어서 그 금융위기라든가 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 IMF나 뭐 이런 것처럼 그때는 금리가 갑자기 꼬꾸라져요. 그러기 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부동산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에 오히려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립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립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립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고금리는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고금리 고물가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마냥 쓸 수가 없죠. 소비가 위축되면 그 나라의 경기가 하락합니다. 경기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서야 금리가 내려오죠. 경기가 살아있으면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경기가 침체 시에는 급격한 금리가 인하될 거고요. 이때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다고 해서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되는지를 봐야 돼.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서 금리가 내려온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틀이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계속 보는 거고 일본을 봤더니 올해 경제 성장률 4년 만에 역성장 전망. 이게 키워드가 이거예요. 키워드. 4년 만에 역성장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됐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침체가 심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못 올리죠. 또 유지를 하자니 달러가 강세라서 엔화는 약세고 그러니까 일본도 죽을 맛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의 키워드는 뭐냐.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반년새 16조가 급등했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왔겠죠. 정부가 막차 수요 부추긴 꼴이다. 정부가 뭐 아이 하나 놓으면 뭘 대출해주고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일어나게 오히려 집 사게끔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마냥 계속해서 사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하고 다른 은행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 내려오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다니. 그런 거예요. 무한정으로 내려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의 규모를 따져서 금융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고 그래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했어요. 잘한 거죠. 지금도 이거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 분석 평가 역할을 할 거다. 키워드가 뭐예요? 한국 사회는 인구예요. 인구. 정말 이게 초비상사태로서 긴급하게 인구전략기획부를 국가에서 출범시켰다. 이게 위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학생이 180만 명인데 향후 20년 뒤에는 80만 명으로 예상해요. 절반 이하로. 그럼 어떤 현상이 있어요? 대학가 상권 정말 큰일 나겠죠. 벌써 하면 지금 달라졌어요. 젊은이들 상권, 사무실 등등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노령 인구, 간병비는 급등하죠. 지금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가격 비싼 동네에 등기부 등본을 제가 샘플링으로 한 12장을 띄봤어요. 무작위로.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웠냐. 70대 이상이 12명 중에 10명이에요. 어차피 세월 지나면 다 팔아야 돼요. 그냥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보다 앞으로는 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은 너무 높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내년이 두렵다. 내년.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비 투자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월세만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를 해야 내 정신도 안정이 되고 뭐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이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투자는 늘 제가 권한 대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 그래서 세미나를 너무 위험한 부동산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공사비 올라죠. 금리 오르죠. 가격 비싸죠. 주택담보대 올라가죠. 초고령화되죠. 초저출생의 자영업자 파서 세계는 미국하고 나눠지죠. 국가부채 많아지고 뭘 봐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부동산 투자 위험한 그런 구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무료 세미나 자리에서 그 정보들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데요. 이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